피곤하다, 피곤해. 며칠 동안 연구에 몰두하느라 잠을 못 잤더니 피곤해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내가 이렇게 연구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멋진 발명품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참 적절한 속담이야. 박사님, 발명도 좋지만 건강도 꼭 생각하셔야 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이 바로 꿈틀꿈틀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야!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괴짜 박사님이 걱정돼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쉬라는 순호의 깊은 뜻일까요?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힘차게 출발해봐요. 티끌 모아 태산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방금 순호가 말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담이에요. 속담은 무엇일까요?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전해지는 지혜가 담긴 짧은 글을 이야기해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담으로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가 있어요. 속담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사자성어, 고사성어, 관용어예요. 순호와 함께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사자성어. 이 사가 숫자 4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한자 4자로 만든 말, 한자 4자로 이루어진 성어라는 뜻이지요. 주로 교훈이나 어떤 일의 유래를 담고 있어요. 유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까닭을 이야기하죠.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를 알아볼까요? 고진감래, 4글자이죠. 고, 고통이, 진, 다하면, 감, 달콤한 것이, 래, 온다. 즉,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사자성어와 비슷한 것으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고사성어는 4글자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고사성어는요, 4글자가 아닌 것도 있고 옛날 일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사성어는요, 옛날 일에서 유래한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거든요. 우리 고사성어 중에 모순이라는 고사성어를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창과 방패를 들고 있네요.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고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나? 이 창은 뭐든 뚫을 수 있으니까 이 방패도 뚫어야 해요. 그런데 이 방패는 뭐든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창에 뚫리면 안 되잖아요. 말이 되지 않죠? 앞뒤가 안 맞죠? 이럴 경우에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모에 방패 순자를 따서 앞뒤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모순은 고사성어예요. 다음으로 관용어에 대해서 알아봐요. 관용어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중요해요.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로 굳어져서 쓰이는 표현을 이야기해요. 지금 친구들이 간 떨어졌다라는 관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순호가요, 너무 놀라,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간이 어디 떨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마도 간,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를 생각했고 떨어지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다를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두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간 떨어지다는 매우 놀랐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알았죠,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꿩 먹고 알 먹고의 속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꿩 먹고 알 먹기. 옛날 착한 온달이 어머니와 평강공주와 살았어.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꿩을 사냥해 오라고 했지. 온달이 꿩 사냥을 갔다가 꿩도 잡고 알도 얻었어. 꿩 먹고 알 먹기지.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무술도 가르쳤어. 온달은 부인을 따라 열심히 연습했지. 어느 날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 온달은 멋지게 활을 쏴서 호랑이를 잡았지.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마워했어. 온달은 호랑이의 가죽을 팔아서 돈도 벌었어. 이것도 꿩 먹고 알 먹기지. 임금님이 온달을 불러서 무술 실력을 보자고 했어. 온달은 그동안 평강공주와 함께 쌓아온 무술 실력을 멋지게 보여줬어. 임금님은 온달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장군으로 삼았어. 온달은 평강공주를 얻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장군도 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꿩 먹고 알 먹고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얻을 때 사용하는 속담이군요. 그럼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생활 속 다양한 속담을 살펴봐요. 첫 번째,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제일 곱다. 아래 그림을 보면 친구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어머니께 인사를 해요. 어머니께서도 그래, 잘 다녀와 라고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역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네. 자, 이럴 때 쓰는 속담이에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고슴도치의 털도 부모 눈에는 보드랍고 윤기 나는 털로 보이듯이 남들 눈에는 예뻐 보이지 않아도 모든 부모에게 자기 자식이 가장 예뻐 보인다는 뜻이랍니다. 다음 속담 알아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에요. 여기에서 하룻강아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범은 호랑이를 이야기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강아지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처럼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덤비는 경우에 이런 속담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하룻강아지예요. 아,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힘셀걸? 이렇게 자만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다음 속담 알아볼게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리인데요, 튼튼한 돌로 만든 돌다리예요. 그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튼튼한 돌다리를 건널 때에도 두들겨보고 확인하고 건너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잘 알고 익숙한 일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는 뜻이지요. 지금 이 친구가요, 신호등 초록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그런데 초록불만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넌다면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배찌짱은요, 하얀 종이 낫장을 이야기해요. 얼마나 가벼워요. 이렇게 가벼운 종이도 맞들면, 다른 사람과 마주 들면 낫다,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아주 쉽고 작은 일도
서로 도와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고 모두가 힘을 합치면 이와 같은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겠죠? 협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쳇바퀴 본 적 있나요? 애완동물의 놀이기구예요. 햄스터나 다람쥐가 이렇게 쳇바퀴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움직여도 제자리죠? 이처럼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 지루할 때도 이런 속담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 이 친구의 하루는요.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의 반복, 지겹다. 자, 이럴 때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라는 속담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불이 난 곳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활활 타오르고 불이 번지겠죠. 이처럼 힘든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고 화난 사람을 더욱 화나게 한다는 뜻이랍니다. 지금 이 친구가 버스 놓쳐서 속상한데요. 이 친구는 버스 기사님께 잠깐 친구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먼저 간다 메롱 이렇게 놀리고 있어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순어와 다양한 속담을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요. 몸으로 속담 맞히기 놀이 해볼까요? 순어가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속담 알아맞히는 놀이. 놀이 시작! 첫 번째!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두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세 번째 문제! 정답은 뭘까요? 맞았어요. 배찌짱도 맞들면 낫다. 지금까지 몸으로 속담 맞히는 놀이 여기서 끝! 잠든 거야? 연구에 몰두하려고 했는데 참. 그래도 이 잠을 자니까 꿈속에서 속담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잠을 자고 나니 개운한 것도 같고 이게 바로 꽉 먹고 알 먹고 아닌가? 맞아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뭐든지 다 소용없어요. 결국은 건강이 최고라고요. 맞아. 건강도 정말 소중히 생각할게. 이 잠자는 것도 이 발명하는 것처럼 내가 소중히 생각하겠다고. 우리 친구들도 말이죠.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잠은 충분히 자야 해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토 퀴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요? 자, 아래 상황을 잘 보고 어울리는 속담을 골라서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